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이번 시간 퀀트킹 시즌2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자, 일단 퀀트킹 시즌2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제인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는 차트랑 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퀀트킹 시즌1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시즌1에서는 월간 경제 지표하고 그리고 위험 및 바닥 신호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2에서는 월간 경제 지표 요약 부분에서는 항목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우스로 가져다 대니까 항목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여기 추가된 부분이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요. YY, QOQ 그렇게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의 YY가 이런 정도의 값이었구나. 그리고 이익은 1년 동안에 이렇게 떨어졌구나. 그리고 예상 순이익은 이렇구나. 그리고 순수출, 수출 관련된 데이터는 이렇게 많이 순수출이 안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그리고 소비자 동향, 그리고 제조업, 이런 것들, 물가랑, 그리고 유가, 아파트,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신용합산 같은 경우에는 QOQ, 전월 대비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일비 상승률 데이터를 넣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전월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4월 3일 밤자료부터는 전일비 상승률이 아주 잘 표현돼서 나올 겁니다. 이 전일비 상승률을 시장의 주식,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환율, 그리고 금리에 따른 변화율을 전일 대비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 및 바닥 신호를 시즌 1의 경우는 그냥 위험, 바닥 이렇게만 떠 있었거든요. 이번에 지표값을 다 넣고 위험의 기준이 얼마가 되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장단기 금리차 기준으로는 보니까 미국 10년물에서 1년물 뺀 게 마이너스가 되면 위험하구나. 그리고 지금 지표값이 마이너스 1.1이구나. 그래서 위험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PBR로 봤을 때는 지금 0.94로 바닥권이구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밑에 한번 볼까요? 기존에 그 차트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차트를 무려 100개 이상을 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초 지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더블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기 선행지수의 YOY 이거를 그 한국은행 기준으로 했던 거랑 OECD 기준으로 했던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보면 최근에 바닥권에 어쨌든 좀 근접한 모습이구나 라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주식 지표 넘어가면 주식 지표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주식 지표 중에서 눈에 띄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PBR 밴드를 넣어놨습니다. 이 밴드가 0.9배를 터치했을 때, 0.9배 터치했을 때 여기도 터치, 그리고 여기도 터치, 이렇게 터치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바닥권이었다. 실제로 제가 이 2022년 9월 말인가 그때쯤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은 바닥권이다. 사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코스피 PBR하고 ROE 밴드입니다. 어때요? 그림을 보면 추세적으로 ROE가 좀 하락하는 느낌입니다. 추세적으로. 그렇죠. 뭔가 좀 하락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값으로 보면 약 8% 정도 ROE입니다. 미국을 한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ROE가 약 한 18%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에 한 글자가 앞에 한 자릿수가 더 많아요. 한 자릿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은 고 PBR이고 한국은 저 PBR인데 이 ROE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구나 라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한번 내려볼까요? 여기 코스피 수급, 수급 같은 데이터들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 한국이라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한국의 순이익, 전체 한국 순이익의 예상 순이익 이런 것들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전체를 넣어놓기도 했구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뭐 재밌는 지표들 많아요. 빅스 인덱스도 있고 등락 비율도 제가 이렇게 넣어보았는데요. 등락 비율도 바닥을 좀 뭔가 이렇게 좀 다지는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 지수도 뭔가 바닥을 다지는 듯한 느낌인데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뭔가 여기 과거의 추세적인 느낌과는 조금 다른 밑에서 이렇게 뭔가 꿈틀꿈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지표 말고도 무역지표 한번 볼까요? 무역지표 중에서 기존 시즌1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수출액에 반도체, 자동차, 기계. 반도체를 보면 쭉 빠지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자동차를 보면 좀 좋은데? 뭐 이런 느낌. 하지만 이걸 또 성장률로 보면 또 다릅니다. 성장률로 보면 반도체 쪽을 보면 2020년 코로나 그리고 서프라임을 제외하고는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에요. 업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바닥권에서 터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볼 수도 있다라는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자동차 좋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종별로 자동차, 반도체, 뭐 철강, 석유, 화학, 의료, 의약품까지 그리고 3대 수출 비중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까지도 한눈에 직관적인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넣어놨죠? 예. 자, 그 다음 경기지표입니다. 경기지표, 뭐 특이점이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GDP하고 한국의 시가총액 전체랑 연환산 무역 규모, GDP 부채합, 그리고 M1, M2 더하기 나누기 통화량 이런 부분을 통해 보면 같이 우상향을 하는구나. 결국은 시가총액으로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뭐 몇 가지 이렇게 재밌는 사항들을 같이 이렇게 추려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지표 윗선에서 논다. 좀 위에서 논다라고 하면 팔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관련된 지표도 넣어놨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지수 그리고 미분양 굉장히 중요하죠. 미분양 데이터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이 가계 부채, 정부 부채, 부채압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부채압을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한국 시가총액이 거의 근접한 혹은 넘는 수준이 되면 시장은 개박살. 그리고 가계부채보다 떨어지면 주가는 바닥권.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그 다음 무역 말고 경기 한번 볼까요? 방금 경기 봤죠? 경기 봤고 소매 판매. 소매 판매도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그리고 온라인 자동차 편의점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해서 그로스까지도 같이 볼 수 있고요. 판매 비중을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또 재밌는 게 판매 비중이 증가. 코로나 터졌을 때 온라인 비중이 굉장히 올랐죠. 그러면서 지수도 같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과거 2010년도 이후에 차화정 올라가면서 올라갔을 때는 오프라인 쪽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또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도 했구나 라는 정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넣어보았고요. 그 다음 환율 뭐 지표들 있고 그 다음 금리 지표도 뭐 이렇게 여러 개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각 항목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넣어놨고 데이터도 있으니까요.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지표 표 쪽을 한번 보면 욕 나오죠. 항목이 무려 6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짜봤습니다. 지금 이번 4월 1일자 업데이트에서는 상승가 팝업, 하락가 팝업 기능 정도만 있는데요. 향후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항목만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체크박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세팅이 되게끔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주식지표 내가 다 볼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탁 보고 그리고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수출 중에서 순수출이 중요하다면 순수출 체크해서 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제 고객분들이 느끼실 때 굉장히 좀 더 편하게 좀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향후에 반드시 이 경제지표 쪽 경제지표에 그 체크박스 넣어서 내가 원하는 항목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제지표에 대한 시즌2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